전 세계 테마파크 중 가장 가고 싶은 곳 하면 떠오르는 장소, 아마 열이면 8, 9은 디즈니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제가 있는 이곳은 도쿄도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 두 개의 디즈니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꿈을, 어른들에게는 낭만을 선물하는 디즈니 테마파크에 요즘 웃음보다는 한숨이 더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가 끝인 거죠?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거의 한 4인 가족이 한 80만 원 정도. 돈이 없으면은 아이들과 이런 데서 즐길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황인찬입니다. 도쿄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일정 중에 꼭 넣는 곳이 있죠. 바로 도쿄 디즈니입니다. 하루 전체를 써야 하는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온 김에 꼭 가야 하는 장소로 꼽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요즘 웃음소리보다는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5월 5일은 일본도 어린이날인데요. 제가 이날 디즈니시를 찾아가 하루를 보내봤습니다. 전 세계 테마파크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단연 디즈니인데요. 글로벌 입장객 순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상위 10곳 가운데 무려 8곳이 디즈니 관련 테마파크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쿄는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 두 개 다 상위 10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도쿄에는 디즈니 캐릭터를 앞세운 전통적인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와 바다를 테마로 한 세계 유일한 디즈니 테마파크인 디즈니시, 그리고 디즈니 리조트로 구성된 그야말로 디즈니 왕국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어서 가족들과 이전에 몇 번 방문해 봤는데요. 최근 불과 2, 3년 전과는 방문객 규모나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디즈니시의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입장을 대기하고 계시죠? 끝이 안 보입니다. 보통 빨리 들어가려고 오전 한 7시부터 줄을 쓴다고 합니다. 입장 2시간 전부터 줄을 쓰는 거죠. 사실 규모가 좀 있는 테마파크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입장부터 줄 서는 건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도쿄 디즈니는 그 괴로움이 몇 배는 되는 듯합니다. 디즈니시 내부로 들어가는 시간만 입장에만 45분이 걸렸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디즈니시 가장 안쪽에 위치한 인기 어트랙션 중 하나인 겨울왕국으로 향했습니다. 디즈니시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인기 있는 어트랙션이라고 꼽히는 겨울왕국, 엘사 누나와 안나 동생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시 반 정도, 개장 이후로는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줄이 보이죠? 멀리 얼음궁전이 보이네요. 겨울왕국 앞에 도착한 저는 대기 시간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와, 실화인가요? 280분입니다. 곳곳에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지금이 10시 반 정도 되니까 한 오후 3시? 겨울왕국 시설물 밖에서 한 약 2시간,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나마 떼약볕이 내리는 바깥보다는 겨울왕국 안으로 들어가면 눈요기할 거리도 있어 조금은 더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엘사 안나 얼굴 보려고 여기까지 2시간을 기다렸네요. 근데 아직 기다림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시간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여기저기 칭얼대는 소리도 들리고 어머니도 아버님도 힘들어하고요. 볼거리는 많이 설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올라프 귀여운데요? 어린이들이 그린 올라프 그림인가요? 이런 것도 재밌고요. 사실 이것저것 볼 거, 사진 찍을 것들이 있어서 바깥에서 줄 설 때보다는 좀 덜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기다림의 시간을 버티고 드디어 겨울왕국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볼거리가 있긴 했지만 3시간 넘게 기다려서 정작 관람 시간은 6분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 이렇게 기다려서 볼 일인가 하는 허탈감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도쿄 기온이 약 22도였지만 현실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떼약볕이었는데요. 어트랙션 하나만 탔는데도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낮 시간에 탄 거는 겨울왕국 하나였습니다. 피터팬이나 라푼젤 등 우리가 알만한 인기 어트랙션을 타기 위해서는 낮 시간엔 2-3시간 기다리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시 줄을 설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디즈니에서 가장 기록적인 대기 시간은 해외 토픽이 되기도 했는데요. 디즈니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더 매직에서는 지난 1월 도쿄 디즈니시의 놀이기구인
소어링 판타스틱 플라이트의 대기 시간이 6시간 20분을 기록했다. 이는 디즈니 역대 놀이기구의 대기 시간 중 두 번째로 긴 기록이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재미있는 건 디즈니 역대 대기 시간 1위 역시 소어링인데요. 2019년 개관 당시 무려 입장하는데 7시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라이징 스프리트라고 디즈니시에서는 거의 유일한 롤러코스터라 그래야 되나요? 대기 시간이 2시간 내내 120분이니까. 그러니까 줄을 한번 쓰려고 그러면 보통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줄을 서야 될 것 같아요.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 이동 시간과 식사, 휴게 시간을 감안하면 인기 놀이기구 2개에서 3개 정도 타면 오후 9시 폐장 시간이라는 불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우선 탑승권인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 DPA를 구매하면 되는데요. DPA는 시설 한 개를 이용할 때마다 사는 티켓입니다. 놀이기구별로 1,500엔, 많게는 2,000원에 판매됩니다. 하나로 약 12,000원에서 19,000원 정도 하는 거죠. 성수기 어른 입장권이 1,900엔, 약 10만원 정도 하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DPA 서너 개를 구매할 경우 입장권과 어트랙션 탑승만으로 60만원에서 7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교통비와 식사, 그리고 간단히 간식만 먹어도 지갑에서 대략 100만원이 쑥 빠져나가는 거죠. 가족분을 좀 인터뷰했는데요. 30대 가장분인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3만원에서 한 4만원 정도 입장권 외에 그 DPA로만 한 그 정도 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리미엄 패스 사는 금액만 오늘 하루에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입장권 그 가격에 그 프리미엄 패스 가격 합하면은 거의 한 4인 가족이 한 8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패스트트랙 입장권을 샀다고 해서 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 DPA 입장권을 사고도 줄을 서야 합니다. 물론 DPA를 사지 않으면 3시간, 4시간씩 기다려야 하니 그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입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즈니에서는 돈을 주고 시간을 산다는 개념이 아주 강한데요. 기다림에 약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DPA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테마파크에서는 어트랙션만큼이나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죠. 바로 공연과 함께 진행되는 퍼레이드입니다. 디즈니시 중앙에는 도쿄만과 맞닿아 있는 거대한 호수에서 화려한 해상 공연이 저녁마다 펼쳐지는데요. 어트랙션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분들이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335 모여들지만 이마저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1시간 한 20분 정도 뒤에 7시 한 15분부터 메인 그 해상쇼 이벤트 같은 게 열립니다. 근데 그걸 이제 좋은 자리에서 보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인데요. 앞에 보이시나요? DPA라고 쇼를 보는 이 좋은 자리도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유료로 한 명당 2,500엔,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쇼는 한 30분 정도 진행되는데요. 근데 이 티켓을 제가 사려고 방금 물어보니까 살려고 해도 벌써 다 매진이 됐다고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딱 정확하게 딱 이 시스템적으로 제일 앞자리는 그냥 유료로 보는 자리다, 이런 인식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비판에도 일본 디즈니의 수익은 상당합니다. 1983년 도쿄 디즈니랜드에 이어 2001년 디즈니시가 오픈하면서 이 둘을 합친 디즈니 리조트의 연간 방문객 수는 2018년 약 3,255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약 760만 명까지 대폭 줄긴 했지만 2024년에는 약 2,755만 명 수준까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신규 시설들을 추가하면서 관람객을 끌어모은 효과죠. 2024년에는 매출 6,793억 7,400만엔, 약 6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만 1,721억엔, 약 1조 6천억 원을 벌어들이며 최고 이익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다는 인식에 일본 내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데
있는데요. 니온게이지 신문은 디즈니 리조트에서 시간은 돈을 쓰지 않으면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쿄 디즈니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2035년 매출 1조 엔 이상을 목표로 가격 변경을 검토 중인데 성수기 주말 입장권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디즈니 방문객 역시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중문화 매체인 핀즈바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 외국인 비율은 10% 내외였지만 2024년 외국인 방문객은 421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시간 보이시나요? 오후 8시입니다. 디즈니시 지금 토이스토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폐장 1시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조명이 좋다 보니까 여기 많이 기념사진 찍으려고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시간 남았지만 여기 보면은 일반 줄 서서 들어가는 게이트는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줄을 서서 이제 돈을 내서 이제 패스트 트랙을 산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 그 입장이 마감된 뒤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퇴장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돈을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멈춰져 있는 시간을 사버리는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테마파크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소인데요. 이번에 제가 직접 느낀 디즈니는 돈이 없으면 즐길 자격이 없다는 듯 자본주의의 현주소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씁쓸한 생각은 어른들의 몫이죠. 이곳을 방문한 아이들만큼은 평생 기억할 수 있는 행복한 기억만 가득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돈으로 시간을 사는 디즈니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